안녕하세요 여러분, 100억 부자 챌린지의 꿈나무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벚꽃 구경도 못하시고 참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벚꽃 구경 하시라고 준비해 봤는데요. 참 이쁘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마스크 벗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제는 지금 투자 안 하면 진짜 큰일 나는 이유입니다.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아직도 투자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별로 포지션의 차이가 있을 건데요. 누구는 주식, 누구는 부동산, 누구는 금이나 비트코인, 누구는 이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즉, 자산의 형태는 다양하고 비중도 전부 제각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야 할 위험한 포지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현금 100%인 포지션입니다. 즉, 은행 예금 적금에 내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사실상 화폐, 정확히 말하면 한화에 100% 투자하고 있는 건데요. 이는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식, 부동산, 금, 비트코인 등 모든 자산가치 하락에 베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산가치 하락에 내 전 재산을 걸어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지금 왜 그렇게 위험한 포지션인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적의 포지션은 과연 무엇인지까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경제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짧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즉, 인플레이션이 오면 필연적으로 주식, 부동산, 금 등의 자산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 둘째는 통화량에 따른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단적인 예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강남에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강남 땅은 한정되어 있죠. 이럴 경우 강남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한정되어 있으니 당연히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수요 공급에 따른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말해보고 싶은 내용은 통화량에 대한 인플레이션인데요.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필연적으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즉,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진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섬에 원숭이가 10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섬에는 바나나 10개와 10달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장 원숭이가 이 10달러를 각자 1달러씩 나누어 주니 바나나의 가격은 자연스레 1달러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하루에 하나씩만 먹으니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장 원숭이는 고민을 거듭한 끝에 1달러씩을 더 나누어 주어 인당 2달러를 갖게 했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하루에 2개씩 먹을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바나나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화폐인 달러만 늘어난 꼴이 되어 결국 바나나 가격만 2달러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화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를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통화량 M1을 나타낸 건데요. 참고로 M1은 현금 통화, 요구 불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을 더한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당장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하는 건데요. 당장 갖고 있는 현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입출금 통장에 있는 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저축성 예금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그래프를 보고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공포가 느껴집니다.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 체감이 되시나요? 이 부분이 2020년에만 풀린 돈입니다. 2019년에 비교하면 무려 4.5배나 증가했죠. 이 말은 화폐 가치가 4분의 1로 줄어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보자면 2019년에 1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2020년 이후로부터는 1억이 2,500만 원의 구매력밖에 가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가 4배는 올라야 수지타산이 맞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들이 통화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복합적인 요소가 전부 반영되면 정확히 4.5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겠지요. 하지만 결국 필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화폐 가치 하락을 불러오고 이는 자산 가격의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019년도가 이쯤인데요. 이때 종가가 7,50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13,900포인트네요. 아직 2배도 상승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상승 여력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퍼나 이런 것들을 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자산의 버블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버블일지언정 결국 자산의 상승에 올라타지 못한 사람은 올라탄 사람과 나중에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산의 양극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간이 더욱 지나면 이제는 평생 좁히지 못하는 지경까지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것이 미국에 한정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우리나라는 필연적으로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경제가 곧 세계 경제입니다. 우리나라 통화량 M1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급격한 돈풀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가파릅니까? 결국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세계적인 돈풀기는 이미 진행됐고 이는 필연적인 자산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이 현금 100%인 사람은 자산 가격 하락에 전 재산을 걸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벼락거지가 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벼락 부자는 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벼락 거지는 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인가요? 현금의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위태할 위, 기회 기입니다. 즉 동전의 양면처럼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른다는 건데요. 결국 이 현금의 위기인 지금이 여러분의 자산을 크게 늘릴 기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자산은 무엇일까요?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여기서부터는 매우 주관적인 내용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 정도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 시점 최고의 포지션은 주식 플러스 아파트 한 채의 자산의 90% 플러스 현금 10%입니다. 저는 현재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식은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의 비중이 7대3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현 시점 인플레 해지와 더불어 성장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은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식 내에서 해외와 국내의 비율이 7대3인 이유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주식도 물론 훌륭하지만 국내 주식은 삼전이나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시장이 국내로 한정되어 있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파이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가총액부터 일단 비교가 안 되고 앞으로도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의 비중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국내 주식은 삼전과 삼바 두 종목만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미국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주식 90%가 아닌 아파트 한 채도 같이 있으면 좋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은 지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횡보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까지는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했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고 돈은 시중에 엄청나게 풀렸으니까요. 서울에서 몇 억 오르는 건 이제 웃을 정도죠.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1주택자는 중립, 무주택자는 집값 하락에 베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집값이 떨어진다면 무주택자들은 물론 좋겠지만 집값이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른다면 분명 더 사기 힘들어질 것이고 나중에는 노동으로 아무리 돈을 모아도 못 사는 지경이 될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주식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집값이 똑같이 많이 오른다면 결국 집을 살 때 주식을 전부 처분해야 할 수도 있죠. 누구나 본인 집 한 채는 갖고 싶을 겁니다. 때문에 1가구 1주택은 살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들은 대출과 레버리지를 최대한 이용하면 1주택까지는 비교적 쉽게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주택 플러스 나머지 모두 주식 플러스 현금 10%가 현 시점 최고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자산이 1억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주식 90%, 현금 10%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산이 5천만 원 미만이다 라고 한다면 주식 100%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은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시기이다.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자본이 부족하다면 주식 투자에 전력을 다하자. 둘 다 없다면 벼락거지가 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고점에 물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할 매수, 적립식 매수라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 더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통화량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고 어떤 것이 좋은 포지션인지 개인적인 제 의견까지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 속도는 가속화될 것이므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그것마저 싫다면 비트코인이나 금에 투자해서라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무런 공부 없이 무턱대고 투자하는 건 현금 100%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